모든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다. 이제 120세 장수 시대를 살지만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요. 우리가 이제 감기 몸살에 걸리면 막 열이 나고 붓고 아프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맞습니다. 염증의 끝판왕은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염증 정복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3권의 책을 쓰고 이번에 4번째 염증 정복이라는 책을 쓰게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국에 와서 뭐뭐 주세요 이렇게 지명 구매라든지 또 처방전에 의해서 주재하는 것 외에 그 사람의 체질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로서 병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담 약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 좀 테마를 염증으로 잡아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도 알고 보면은 네. 염증이 원인이고 혈관 질환, 네.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전부 다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120세 장수 시대를 살지만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요. 네. 건강하게 살려면 염증을 해결해야지 가능하다. 건강장수가. 그래서 염증이란 테마로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책에서 이제 120세 장수 시대의 무병장수 조건 중 하나가 염증이다. 네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염증에서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 같은 것까지 다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염증의 끝판왕은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 다치면 아프고 열이 나고 그쵸. 붓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염증인데 염증이라는 것은 염증 매개물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네.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오면은 콧물 재채기 나잖아요. 그쵸. 이거는 왜 나냐면은 염증 매개물 중에서 히스타민이 나와가지고 이 감기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거예요. 네. 콧물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기침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염증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감기 몸살에 걸리면 막 열이 나고 붓고 아프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는 염증 매개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거예요. 요거를 가라앉혀주는 약이 엔세이드다.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 중에서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덱시부프로펜이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면은 열이 내리고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 매개물이라는 거는 네. 염이라는 그 한자어가 네. 불화자가 2개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염증염이에요. 그러면은 염증이 나면 열이 난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열이 나잖아요. 불이 난 것 같이 염증이라는 것은 내 몸에 불이 났다. 그럼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를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재 경보기 신호를 통해서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듯이 우리 몸에서 염증, 불이 나면은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다. 그 신호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하고 어떤 바이러스의 싸움의 과정에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것이다. 그래서 염증은 급성 염증이 있고요. 네. 만성 염증이 있어요. 그 급성 염증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한 3, 4일이면 앓다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은 내 몸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이로운 반응이에요. 급성 염증은.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약해서 이 반응이 오래 끌면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염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책에서 급성 염증보다는 만성 염증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면역력 저하, 그 다음에 세균, 네.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저산소증과 스트레스,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염증이 생긴다 이런 것인데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지키는 세포가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인데 주로 점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점막, 코점막, 구강점막, 그리고 위장도 점막이에요. 네. 그 다음에 피부 점막. 이렇게 우리의 그 겉에를 다 이 면역세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딱 나와서 지키는 군사가 호중구라고 하는 군사가 딱 나와서 적군하고 막 싸워서 네. 적군을 무찔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시체가 막 많아지죠? 네. 호중구도 수명이 짧고 호중구 시체도 널브러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체가 우리 몸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쓰레기 천지가 되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큰일 나죠. 요거를 이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반. 요 면역세포가 누구냐면 대식세포. 많이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대식세포야.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세균의 쓰레기, 호중구의 쓰레기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힘이 약하면은 다른 군사를 요청해요. 그게 네. 이제 후천 면역인데 후천 면역이 T세포, B세포 불러와서 이 외부의 그 침입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인데 이 대식세포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대식세포를 영어로 마크로파지라 그래요. 마크로파지 M1과 M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1은 누구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이제 싸우는 네. 세포. 싸우는 세포가 M1. 이제 처리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처가 복구돼야 돼. 그쵸. 복구반이 M2. 그래서 우리 몸은 참 과학적인데 네. 먼저 M1이 나와서 외부의 세균을 딱 싸워서 이기고 M2가 싹 복구를 시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마크로파지 M1이 힘이 약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나라가 싸우는데 네. 한 나라가 완전히 강하면 탁 진압을 전쟁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두 나라가 막상막하요. 네. 그럼 얘가 쳤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이 쳤다. 그러면은 군사들이 많이 죽어 일단. 죽고 국토가 아마 전부 다 황폐화 돼가지고 몇 년 전쟁하면 다 뭐 양쪽 다 손해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질질질 끌면은 M1이 약하니까 M2가 나와서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M1도 나오고 M2도 나오다가 그럼 면역세포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은 네. 비면역세포는 힘이 없어요. 전부 다 면역으로 집중하니까 다른 데 기능이 약해져요. 네. 약해지다 보면은 비면역세포에서 결국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염증 반응이 끌면은 결국은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염증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이기려면은 첫 번째로 면역력이 최고다. 면역을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염증의 원인인 세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감염이 됐다. 그러면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써갖고 딱 치료하는데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염증이 있어요. 세균.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장내 부패균. 네. 그러면 장에서 맨날 막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고 변비가 나고 막 맨날 그래요. 그럼 이 장이 나쁠 때 급성 장염은 항생제를 한 일주일 써서 나을 수 있는데 만성적으로 장이 나쁠 때 항생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균까지 다 죽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장이 나쁜 데는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질환. 그 다음에 만성염증을 이루는 게 이제 만성치주염. 그래서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징기발리스균이라든지 뮤탄스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성 세균 감염은 항생제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장의 부패균인데요. 네. 장이 부패되면 모든 만성염증의 온상,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으로부터 극복하고 내가 건강장수하려면 첫 번째로 장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에 부패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장 점막에 부패균이 있잖아요. 점막 바로 밑에가 점막 하층이거든요. 네. 거기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가 있는데 계속 부패균이 있으면 이걸 무찌르느라고 이 대식세포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장점막이 망가져요. 그래서 장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에
만성 부패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혈류를 타고서 가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요. 폐로 가면은 기침이라든지 폐렴을 일으켜요. 장이 나쁘면. 그 다음에 장이 나쁘면 간으로 가서 그냥 단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을 계속 장내 부패균이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간이 나와서 그 간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간염이 되어서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치료하려면은 장부터 다스려야 돼요. 장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네. 피부도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얼굴에 뾰루락지 난다. 이거는 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어요. 장을 다스려야지 네. 염증이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의 염증이 뇌로 가거든요. 뇌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일으켜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토판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닭고기, 칠면조, 대구, 씨앗, 무슨 다크 초콜릿 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쁠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러냐면 트립토판이 대사되면 1% 정도가 세로토닌이 돼요. 행복 호르몬.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아직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립토판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장에 부피가 됐다.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티뉴레닌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똑같은 좋은 뭐 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이제 장에 부패균이 많으면은 이게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야. 장이 나쁘면. 그 다음에 불면증. 장이 나쁘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 나중에 날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돼가고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 잠도 안 와요.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ADHD 요런 뭐 심하면은 치매 이런 원인이 알고 보면 장이더라. 그래서 만성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면역을 올리고 두 번째는 장을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게 챙겨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을 나쁘게 하는 뭐 찬 맥주에다가 네. 막 치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요새 더우니까 막 냉면, 네. 뭐 밀면,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또 색소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장이 늘 나쁘기 때문에 그 치맥 먹으면 여름밤에 좀 시원하고 좋은데 다음 날에는 이제 이게 상태가 안 좋죠. 그러면 장이 나쁘면 이제 기분도 나빠지고 온몸이 염증. 그래서 염증을 잡으려면 장을 다스려야 된다. 그 이제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염증의 원인이 이물질이에요. 근데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석탄가루가 와가지고 진폐증, 규폐증 이런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물질은 그것도 염증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신진대사 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불가피하게 생겨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기름이 완전 연소가 안 되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매연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름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름 대신 우리는 밥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불완전 원소돼가지고 거름이 생기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독소인데 이 독소는 어디에서 해독하냐면 간하고 쓸개에서 간에서 해독해서 쓸개로 내보내면 쓸개에서 대소변으로 나가서 독소가 해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네. 혈관이 걸쭉해져. 이건 불가피하게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독한 성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또 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이게 독성을 띠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도 일으키고 또 난소암, 그다음에 생리통, 갱년기 증상을 심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을 간이나 쓸개나 장 기능이 좋아야지 배출이 되고 염증이 안 생기는데 음식 중에서는 이제 십자화과 식물, 무나 브로콜리나 또 양배추, 또 레드비트 있죠. 이런 것을 먹으면
메틸기가 많아가지고 여성 독성 그 호르몬을 잘 좋은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남성 독성 호르몬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냐면 남성형 탈모 있죠. 네. 유전적으로 막 네. 앞머리 빠지는 사람. 요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도 독성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점점 이게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간이나 쓸개의 기능이 좋다. 좋아야 된다. 그러면 간이나 쓸개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독을 잘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밀크시슬 먹으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을 해독 잘한다.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를 잘 해독한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을 잘 해소하는 그런 영양소로서 메티오닌, 네. 메티오닌 많이 들어보죠. 메티오닌, 콜린, 베타인이 있어요. 베타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레드비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드비트는 여성 호르몬 독한 거를 잘 내보내고 거기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고 지방간도 해소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식품이라서 레드비트를 먹으면 좋아요. 주스로 갈아서. 그리고 혈액을 만드는 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쓸개즙을 잘 나오는 데는 뭐가 좋냐면 아티초크가 좋아요. 요즘에는 그 요리 방송을 보면은 아티초크가 이제 서양의 그 요리 식재료인데 이거를 많이 넣는 요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초크가 약간 쌉싸름하긴 한데 이게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쓸개즙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좀 노르스름해요. 쓸개즙이 잘 안 나오고 대변이 노랗게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착색이 돼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개즙이 잘 안 나오고 기름기를 소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티초크를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담 효과도 나면서 대변도 잘 나오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과 쓸개의 독소를 잘 배출하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저산소증인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혈액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잘 들어가야 우리가 생생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세포 속에 혈액이 안 들어가면 곧 염증이 돼요. 요거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HIF1 알파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산소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딱 발현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이 유전자가 딱 분해가 돼버리는데 산소가 안 가면 이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염증이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선풍기 쐬면은 그랬을 때 저산소증, 약간 저산소증. 그러면 이제 머리가 띵한 게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가 염증 상태로. 아니면 이제 찜질방에 오래 있다든지 운전을 너무 오래 한.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환기를 좀 시켜야지. 그래서 에어컨을 쐬더라도 그래도 한 시간에 한두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줘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지 이게 염증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어떤 그 두통이 오래 간다. 그 다음에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뇌에 산소를 안 가면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혈관이 막힌 거를 뚫어주는 영양소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전칠삼이나 햄철 같은 걸 응용하면은 그런 게 항상 고생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양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병의 원인이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나와가지고 근육을 녹여요. 콜라겐도 녹여.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폭삭 늙었을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녹여. 그러면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근육이 녹으면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늙고 뇌에 염증을 줘서 염증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다. 다시 정리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5가지 요인. 첫 번째로 면역이 저하됐다. 그 다음에 이물질, 그 다음에 이물질이 해독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저산소증,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장내 부패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